우리나라 통화량이 1960년부터 여기 데이터가 한 2011년이니까 이렇게 늘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도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와 공급 곡선은 그냥 이론적이고 우리 시험 보려고 한 거고 실제 가격 형성은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1970년도에는 1000달러를 가지면 금 28온스. 금 사셨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그때도 금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치과에서 금을 취급을 하니까 맞아.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뒀어요. 저는 약간 해지 목적도 있었어. 왜냐면 불황이면은 이런 안전자산이 금이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과 금은 약간의 반대로 움직인다는 통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지 목적으로 저는 금을 좀 사뒀어. 근데 금값이 엄청 올랐죠. 또 올랐어요. 요즘에 최고가. 특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1000달러면 28온스를 살 수 있었는데 2012년에는 0.8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을 한 40년 동안 지고 있었으면 한 48배가 된 거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가치가 48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은 금은 신의 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요사키는 주식 진짜 하지 말고 부동산 아니면 금이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신났어요. 요즘 주식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거 봐라. 신났어요, 진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 하락을 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이 갑자기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거기 시청에 있잖아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한국은행 딱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앞에 있는 건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화량을 조절해야 돼. 이자를 통제해야 되고 화폐 발행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양적 완화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는 0%대, 돈은 엄청 굴려.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도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제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요즘처럼 이런 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 영상에서 보면 그냥 한 섬에 한 섬으로 그냥 가정하는 거야. 외부랑 통로가 이제 없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0원을 발행을 했어. 그래서 A라는 낚시꾼한테 10,000원을 빌려줘. 근데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한 5%? 500원 줄게요, 1년 뒤에.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돈 벌어야 되니까. B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10,000원을 얘한테 주고 배를 이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 섬에는 10,000원밖에 없어. 발행을 10,000원밖에 안 했잖아. 1,500원 나 갚아야 되는데 500원이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에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중앙은행도 있을 거 아니야.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500원을 발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1,500원을 나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500원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C라는 사람한테 500원을 또 빌려줘. 얘한테도 5% 이자를 받겠죠. 그래야 A가 못 빠지게 일을 해서 이 섬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물고기를 팔아서 다 가져와야 이제 1,5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야 상환을 시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 섬에 정말 딱 요 4명만 있을 때 전제 조건이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 계속 그 누구한테 대출을 꼭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돈을 발행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아요. 여기서 대출 없는 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통화가 팽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더미에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구조야. 네. 어쩔 수가 없어. 네.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그냥 경쟁 사회인 거야. 내가 이 밑더미에 빠져나와야 돼. 제가 밑더미에 깔려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경쟁사회 사는 거야. 제가 처음에 이거 일부 돈은 빚이다 제목이 나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졌어?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진짜 돈은 빚이야. 빚은 돈이고, 네, 진짜. 네. 이 제목 되게 잘 지은 거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짐바브웨, 아프리카. 네. 그지 빵 하나 살려면 정말 이렇게 돈 싸들고 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마르크화도 이랬어요. 벽돌 쌓고 애들 뭐 추우면은 돈으로 돈 싸가지고 불 떼가지고 막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무가베 대통령인가 한 4, 50년 통치하던 대통령이 전쟁 때문에 부채를 상환해야 되니까 돈을 찍어내. 이 조조를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렇죠? 이거 가슴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표현이 딱 그래. 음악이 나올 때는 너무 해피해 다. 너무 해피하게 잘 돌다가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가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못 앉으면 탈락이야. 냉정해지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명씩은 나가 주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죠. 네. 그러다가 거품이 끼고 호황이 꺼지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렇죠?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디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오늘 이게 100원이었는데 내일 200원 한대. 그러면 지금 사야 되잖아. 생필품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 소비가 일어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가 불지만 나 이거 오늘 100원인데 내일 50원 할 것 같아. 안 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원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 사. 공장도 안 들고 산업 전반이 다 가라앉는 거야. 근데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았어요. 네. 전조 증상이 있었어. 코로나를 떠나서 진짜 물가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물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년 대비 성장률이 떨어진 게 딱 IMF 때 딱 그 1년 마이너스 0. 몇 %.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찍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당연히 이번에 코로나로 올해 2020년은 무조건 마이너스 찍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이렇게 가라앉는 게 사실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돈이 이렇게 많은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달러, 엔, 이건 돈 아니에요. 화폐라고. 그래서 여러 전 세계 돈이 있지만 기축통화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요. 기축통화는 뭐냐면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우리가 흔히 알기는 달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미국이 달러를 엄청 찍어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달러랑 금이랑 또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르잖아. 미국이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원화랑 달러는 또 다른 거야. 달러가 화폐로 따지면 제일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금값이랑 달러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뭐 가치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기축통화가 처음에는 우리 어쩔 수 없어. 뭐 트럼프도 믿고 뭐 다 싫어도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운 네.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원래는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였는데 영국이 세계대전 치르면서 빚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한 영국 파운드 못 믿겠다. 그래서 1944년도 미국에서 브레튼 우주 조약이라고 걸 맺어요. 왜냐면 미국은 사실 벌었잖아요. 군수물자 팔고 6.25 때도 돈 벌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고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 있던 금이 엄청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야 이제는 금 보유량이 미국 니네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면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돈을 줬을 때 골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영국이 이제 골드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브레튼 우즈에서 조약을 냈는 거야. 금 1온스에 미아 35달러. 이거는 보증이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야, 내가 니네 달러 35달러 갖다 주면 금 1온스 내놔. 줘야 돼. 이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건데 이거예요. 35달러 가져가면 1온스를 준다는 걸 미국이 약속한 거야. 네. 그쵸?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때 2주면 끝난다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거의 20년 동안 20년이나 했네. 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가세가 좀 기울었죠.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불안하니까 빨리 금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런이 이루어진 거야. 네. 달러 확 미국에 주고 빨리 금 내놔. 네. 근데 이게 주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금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대통령이 아니 그거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네. 그리고 얘가 탄핵 소추안이 들어가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끝나요.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은퇴한테 이거 못하겠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때는 이제 얼마를 갖다 줘도 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1971년 이전 달러랑 이후 달러랑 다른 게 71년 이전 달러에는 언제든지 달러를 갖고 오면 금을 주겠다 밑에 써있네. 약속을 한 건데 그 다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거야. 네.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엄청 반발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이거를 바꿀 만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달러를 계속 그냥 쓰게 된 거죠. 그렇죠?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차지.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 영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돈은 그 찍어보는 근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부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민간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돈 찍으라고 빨리.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트럼프가 뭐 그랬겠어요? 그냥 찍지. 찍었지, 그렇죠. 네. 민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그게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여기서 2008년도에는 벤 버냉키라고 뭐 헬리콥터 벤이 있잖아요. 돈 엄청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롬 파월이라고 바뀌었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트럼프에 대해서 뭐 우리는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방위비 협상하는 거 보고 역시 트럼프다. 제가 정확한 건 기억 못하지만 기존에 비교해서 5배로 가려고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거 어떻게 줘요? 우리나라에서 한 13%로 제안을 했더니 트럼프가 그냥 아예 단칼에 거절했으니까. 정치가가 아닌 경제 맞아.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협상의 기술이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우선 뭐 최강대국의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트럼프를 알아야 돼. 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알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도 이제는 잘 보시고요. 네. 우리 뭐 맨날 보면은 아니 뭐 1,200원 됐나, 뭐 1,100원 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1원이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 이 환율이 조금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은 엄청난 호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1원 떨어지면 어떤 회사는 곡소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금도 2012년 이때 정점 찍었다가 얼마 전에 거의 최고치 찍었어요. 그 10년. 그냥 달러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의 뭐. 네. 우리 IMF 때 막 1,800원, 1,900원 때 2,500원 어마어마한 진짜.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주식을 해서 작년 말에 한 20% 갔다가 요번 코로나 때 마이너스 한 30% 갔거든요. 지금 한 8%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8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버하면 네, 존버하면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100달러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 놓으셔야 달러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달러를 조금씩은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야 예금을 해놔요. 그래야 관심이 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관심이 가고 경제에 맞아요. 관심이 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골드바 현물 살 수도 있고 뭐 ETF처럼 펀드를 살 수도 있고 그냥 뭐 예금 같은 게 또 있는데 빼지만 않으면 부가세 안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골드바 하나 사요. 한 돈짜리 사면 지금 한 3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몰랐네 진짜. 현물로 사면 부가세 내야지 사자마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돼요. 금 현물을. 근데 저는 금 현물로 조금씩 사요. 네. 그냥 보고 있으면 약간 동기부여가 돼요. 뿌듯하잖아. 골드바 한 요만한 거 두 개가 1억 2천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네. 같아요. 와. 자본주의 일부를 좀 정리한 건데 꼭 나머지 것도 시간 내시고 보시고